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최대의 화제는 문재인의 출생에 관해서 아버지가 누구냐, 이게서 지금 인터넷상 유튜브상에 뜨거운데요. 이걸 집중 조명하신 분 모셨습니다. 조우석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평론가님이라고 소개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평론가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그래도 또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슈를 제기하신 게 네. 이제 문재인 아버지가 이제 출생이 간첩으로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 대한 누구하고 증언? 간첩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건 비약입니다. 아, 비약입니까? 아직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인민군 장교로 내려왔고, 인민군 장교로 내려와서 6.25 때 참전한 우리 학도병 17살의 학도병 서승남이라는 분, 지금은 윤월 스님으로 이제 오래전에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이 경북 영천전투에서 잡았다. 날짜는 1950년 8월 29일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지난번에 그 문재인이 대통령 나갈 때 2017년인가요? 그때 그때 이게 거론됐었어요. 근데 이걸 주장하신 사람이 300만 원 그때 벌금까지 맞았는데. 맞습니다. 그 출마 당시에. 그때 정확하게는 17년이 아니고 1912년 대선. 아, 12년 고전 대선이다. 12년 맞아. 대선이었습니다. 맞아. 그때 새누리당 당직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민군 장교 얘기를 못하고 인민군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문재인 후보 측에서 바로 고소를 해가지고 네. 벌금형 300만 원을 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막음에 성공을 한 것이죠. 네.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르냐는 건데, 네. 첫 번째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는데 증인이 두 분이 나타난 겁니다. 그때는 증인이 안 나타났었는데.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었는데.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었고. 물론 지금도 문재인의 출생의 비밀에 관련돼서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직접적인 증거, 예를 들어서 문재인 출생 증명이라든지 뭐 출생 증명이라든가 네. 뭐 그렇게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한 사실은 없고 정황적 증거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분리했는데 증인 두 분이 나타나고 했다는 것은 새로운 상황인 건. 근데 그 증인의 말이 맞다는 건 또 어떻게 해요? 자, 문제는 말이죠. 네. 두 분입니다. 네. 두 분은 윤월 스님하고 한 분은 윤월 스님인데 17살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경북 영천제에서 잡았다라고 한 분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한 번만 불이게 71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네. 생포하고 그때 빠이빠이 했으면 사실 71년 동안에 기억이 착오가 생기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같이 활동했던 학도병 셋이 움직였다고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네. 놀랍게도 또 다른 학도병 김모 씨라고 하는 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김모 씨라는 분이 있었고 또 한 분은 소웅렬이라고 하는 학도병이 있어 셋이 한꺼번에 생포에 성공했습니다. 네. 소웅렬이라고 하는 분은 오래전 미국에 갔다가 지금 돌아가셨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스님이 이름이 너무 흔해서 기억 못한다. 기억력이 천재 같은 분인데 기억을 못한다는 분인데 놀랍게도 방송에 나간 직후에 네. 2월 16일 날 방송에 나갔는데 22일 날 나타나셨어요. 아, 그분이 그 방송을 보고 나타났나 그럼? 그렇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근데 대신에 그래서 이제 스님이 거꾸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당신도 방송에 나와서 같이 증언을 하자 그랬더니 그거는 반대했어요. 네. 이유는 뭐냐? 알고 봤더니 스님이 추가 증언하는 걸 막으러 왔다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왜 그렇게 추측을 하느냐? 아들이 시의원입니다. 민주당 소속이고. 나이가 추가 증언을 할 사람의 추가 증언한 김모 학도병의 아들이. 그분 차를 타고 왔는데 아들이 상황을 알고 봤더니 그랬다는 거고. 그러니까 반대하러 왔지만 이분이 이제 오래간 만나서 이제 의기투합을 또 했을 거 아닙니까? 회포를 풀었는데 저녁을 같이 먹는 와중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또 튀어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드라마 같은데요. 그때 체포한 게 1950년 8월 29일인데 2년 뒤에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우리가 잡았던 그 사람이 포로수용소에 있다고 하는 거는 각자 헤어졌지만 계속 관심을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그 김모 씨라고 하는 분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가서 그 문용형이를 만납니다. 문재인의 아버지 문용형 또 만납니다.
만났다는 얘기를 스님한테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기도냐면 스님의 일방적인 증언이 아니고 둘이 중복 증언이 크로스 체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거는 이 김모라고 하는 학도병이 네.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는데 52년도에 그때는 학도병이 아니고 현역 사병이었답니다. 그때 내가 문영용이를 만나서 면담한 얘기를 일기장에 썼다. 아, 그 일기를 가지고 있어요? 일기를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그래서 그 스님이 일기를 배달라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기를 썼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스님의 얘기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 윤월 스님이 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57년도에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문영용이하고 딱 마주칩니다. 그래서 생포 과정에서 있었던 우격다짐, 뭐 횡포 이런 것 때문에 문영용이가 화가 치밀어 있었고 만나자 뭐자 서로가 쭈뼛쭈뼛하고 못 알아본 게 아니고 즉각 서로를 알아봤고. 아니 그 말하자면 왼수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거야. 나를 생포한 놈을 여기서 만나다니 안 잊어버릴 거 아니야 당한 사람은. 아이 참. 그렇지.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문영용이가 제가 볼 땐 승질이 칼칼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더러웠어요. 그때 해병대복을 입고 있는 이분이 해병대복을 입고 휴가차 나왔을 거란 말이죠. 뒤늦게 해병대로 들어갔는데 문영용이가 그 스님이 서승남이라고 하는 스님으로 스님. 자갈치 시장에서 정식으로 마주쳤는데 거꾸로 서로 알아본 건 둘이 동시에 알아봤고 문영용이가 시비를 건 겁니다. 그때 당신 나 왜 때렸어? 왜 체포했어? 왜 체포했어? 체포했는데 왜 때리면서 체포했어? 뭐 이런 이거 가지고 시비가 붙었답니다. 말싸움하고 있다는 것도 서로가 서로를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17살 학도병은 그 장면 생포했던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17살 때 일을 다 기억나고요. 기억납니다. 그러나 그냥 시시껄렁하게 놓은 게 아니라 맞아. 강렬한 에피소드니까. 강렬하니까. 평생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그렇군요. 그때 정복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권총, 소련제 권총, 때때 권총이라고 부르는 그거를 권총을 차고 있었다. 일반 사병과 달리. 그 다음에 계급장에 총이, 우리로 얘기하면 대위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었다. 그때 인민군 애들이 보통 가지고 다니는 자동총 아니습니까? 따발총이라고 하는 따발총. 이거 영화에서 많이 본 거. 그거는 따발총이라고 안 하고 뚜루렉이라고 그랬답니다. 인민군 애들은 그 총을 가지고 뚜루렉이라고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증언의 디테일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어봤죠. 그때 인민군 군관 애들은 말장화, 소련제 말장화를 신었다는데 그건 기억합니까? 그랬더니 그건 기억을 못 하고 계시겠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분의 기억력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어쨌든 자갈치 시장에서 57년도에 만나서 서로를 금방 알아보고 말싸움했다는 것 자체가 또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근데 윤월 스님은 우리 조우석 평론가하고 어떻게 만난 거예요? 오케이. 그 전에 제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말싸움하고 있을 때 누군가 자갈치 시장에 있는 저쪽에 있는 여자가 그 문영영이를 향해서 제인이 아빠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제인이 아빠. 제인이 아빠. 성은 또 문영영이 문씨고 그렇습니다. 제인이 아빠. 그렇습니다. 근데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동명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스님은 그 다음에 64년도 무렵에 문재인의 아빠 문영영이를 또 만납니다. 이게 참 인연이라고 하는 게 악연이 계속되네. 이게 만들어낸 얘기다. 그래서 스님이 저한테 사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전생에 무슨 엄청난 악연이 있으니까 이게 자주 만나는 게 아니냐. 또 어디서 만나요? 그때는 영도다리 밑에서 약재상들이 지금도 있다는데 거기서 딱 마주칩니다. 그때는 싸움을 붙지 않고 서로 썩 알아봤으나 얼굴을 회피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백해무익이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한번 싸웠고. 자, 이걸로 끝나면 끝난 게 아니고 64년도에 아까 말씀대로 스님이 이제 출가해서 스님이 됩니다. 그때 거제도에 있는 백년암이라고 하는 암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그때 포도 수용소에서 멀지 않았고 그래서 옛날 얘기를 추억 삼면서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백년암 주지 스님이 당신이 얘기하는 당신이 잡았다고 하는 그 문영영이라고 하는 포로를 내가 6.25 때 포로 수용소 있을 때 친하게 잘 지냈다.
야,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거기서 또 증인이 또 또 한 번 있구나. 중복으로 이게 크로스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년함 주지가 결정적인 얘기를 또 하나 전해줍니다. 문재인의 출생의 비밀에 관해서. 그런데 그때 이미 문용영이는 나이가 우리 나이로 31살이었습니다. 일반 병사들보다 10살 이상 위였겠죠. 따라서 스님하고 그때는 포로소 생활이 의외로 느슨했습니다. 주말이면 외출도 갔다고 그래요. 폭동도 일어났고. 예, 그렇죠.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다른 병사들보다 나이가 많고 하니까 집안 사정도 서로 물어봤다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문용형이가 그때 실수를 했던 거죠. 자기 집안 사정을 실토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이북에 봄마누라가 있다. 에이? 봄마누라가 있고 있고. 여기 와서 어떤 여자하고 요즘에 가끔 본다. 그 여자는 주사 놔주는 여자다. 그게 추정컨대 저는 문재인의 친어머니라고 알려졌으나 얼마 전에, 저는 의붓엄마로 보는 얼마 전에 강한옥 돌아가신 여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함경도에 흥남에 있었던 본부인 이름이 우리가 2004년도에 문재인이가 이산가족 상봉할 때 강병옥으로 알려졌습니다.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아마도 친모가 아닐까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추정하는 거죠. 친모의 이름이 근데 놀랍게도 그 백년함 주지의 말씀이 친모의 이름이 안순옥이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증언이. 야, 그러니까. 그 이름을 기억을 해요? 놀라운 것이. 그리고 제가 그 윤월 스님 얘기만 그대로 믿고 방송을 했겠습니까? 저도 책임 있는 사람인데 네. 크로스 체크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분이 안 씨가 맞다고 하는 증언이 최소한 2사람, 3사람이 또 나왔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의 어머니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강한옥 여사는 친모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생모는 북한에 있다. 지금도. 라고 우리는 연세가 꽤 많으실 텐데. 연세가 많으실 텐데 제가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방송을 했지만 2018년도 네. 남북 이산가족 김정은하고 문재인하고 네. 정상회담할 때 평양에서 비밀 상봉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큰 덩어리라서 다음 기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안 알려진 사실인데 중요한 거는 네.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이자 최고 지도자인 문재인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있는 분이 북한의 인질로 잡혀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큰일 나는 일이죠. 인질이 되는 거니까. 인질이죠. 사실상 인질입니다. 꼼짝 못하게. 자기 왜냐면 어머님이 거기 있는데 그렇죠. 말을 안 들으면 어머님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면은 이게 엄청난 의혹입니다. 그리고 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2004년도 이산가족 상봉 문재인이가 그때 시민사회 수석이었습니다. 그때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한 것 자체가 북한의 대남 공작이 들어먹힌 사례라는 비판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고려대 유월교사 그걸 지적했습니다. 그때 문재인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대남 공작이 통하는 시대 아니다 하고 강행을 했습니다. 그 얘기. 강행을 했을 때 자기만 덜렁간 게 아니고 어머니 모시고 갔지, 김정숙 여사 모시고 갔지, 아들 문준영이 데리고 갔지, 지 누나 문재열이 데리고 갔지, 온 가족 다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얘기 중요한데 2004년도 그 자리는 그냥 6월 교수 얘기대로 북한의 대남 공작에 들어먹힌 사례로 저는 지금도 의심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이가 그때 포섭됐을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라고 나는 봅니다. 이해하셨어요? 아직도 저는 단정은 안 합니다. 가능성은 왜 우리가 추정 못하는 겁니까? 국민이 그 정도 추정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추정을 못하게 하려면 이제 사실을 밝히면 되는 거죠. 밝히면 되는 거죠. 지금 조우석 평론가가 말하고 윤월 스님이 뭐 그 폭로했다는 내용이 거짓이다. 사실은 이렇다 하고 말하자면 반박을 하든가 아니면은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로 윤월 스님을 고발해야 되는 건데 아무런 조치가 없고 윤월 스님 참 어떻게 잠깐만.
지금 누구 편을 드시는 겁니까? 아니 편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는. 오케이. 예, 자, 그렇게 근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실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냐? 자, 질문이 아주 좋았어요 사실은. 난 기분이 좋습니다. 예. 아니 그 화낸 거 안 해요. 예. 여기서 증인 두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한 분밖에 얘기 안 했어요. 한 분 얘기 더 해야 됩니다. 예, 그 한 사람 누구예요? 그 한 분은 누구냐? 문재인이가 인민군 장교로 내려오기 전에 흥남에서 뭘 하고 살았을까를 증언해준 분이 또 나온 겁니다. 이분은 누구냐? 100세가 다 되는 분이에요. 96세인데 김인호 선생이라고. 이분이 증언을 한 겁니다. 그분은 뭐 하시던 분이시지만 북한에서 반기밀성 활동을 하다가 김일성으로부터 골석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던 분입니다. 어이고 그러고서 그러니까 현대사의 중요한 숨은 주역이죠. 그러네요. 그분이 흥남 교화소에서 묵고 있다가 국군이 흥남 지역을 수복한 다음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바로 국군 방첩대원으로 현지 입대를 합니다. 이분이 우리 군복을 입고 첫 번째 받았던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뭐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흥남의 농업계장 문영영이를 체포하라 했습니다. 이야. 그러면 문현영이는 간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네. 간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체포 명령이 떨어질 정도면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네. 당연히 합리적인 추정을 해야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까 경북 영천 전투에서 우리 학도병이 잡았다고 하는 거는 문재인이 우리에게 거짓말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입만 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부모는 흥남 철수 때 배를 타고 내려왔다. 메로디스 빅토리오를 타고 왔다. 어느 때는 거짓말이 자꾸 하다 보면 늘어가지고 LST를 타러 왔다고 말을 자꾸 바꿉니다. 어쨌거나 흥남 철수 때 내려왔다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직전에 경북 영천도에서 인민군 장교로 잡혔는데 이 말이 되느냐고 이게.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또 다른 김인호 선생이 증언에 따르면 흥남에서 문재인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아버지는 농업과장으로 있었지만 공산당 입당 제안을 끝내 뿌리쳤다라고 썼습니다. 문재인이가 쓴 책 봤습니까? 아니 이 대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못 봤어요. 보셔야지. 나는 아니 나가서 내가 교배 사드릴게. 아니 좀 열받아가지고 나는 열받을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이가 자기 자서전에서 우리 아버지는 공산당이 아니에요라고 뻥을 쳤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거짓말 쳐가지고 대통령이 됐다는 게서 화 납니까 안 납니까? 맞아. 아니 근데 그러면 문영원영에 대해서 체포령을 받은 사람이 증언을 하면 체포할 정도면 그 문영원영이 간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숨겼나 그러면? 이게 타고 올라가면은 이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게 그냥 간단히 뭐 북한에서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 이봉규 TV를 위해서 제가 핫한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북 영천도에서 인민군 군관 장교 문영영이를 잡았으면 그 문영영에 대한 신문 조서라든가 이 남아 있는 게 있지 않냐? 있겠지.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 훈장이라든가 표창장을 줬으면 공적 조서 같은 걸 밝혀라. 우리는 국민으로서 물어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문영영이를 체포하라고 하는 거는 국군 방첩대의 공식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작전일지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밝혀라 하고 나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이봉규 TV를 위해서 아껴둔 거예요. 아이고. 자, 어쨌든 두 명의 증인이 나타나서 문재인 출생 의혹을 이렇게 제기한 거는 이건 큽니다. 그리고 국민적 의혹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만 그걸 얘기해야 됩니까? 나도 사실 리스크를 안고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언론에서 취재를 달라붙을 텐데 이거 조용하네. 그거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조중동 이거 엄청난 일인데. 엄청난 얘기입니다. 조중동과 종편 지상파하고 문재인하고는 한패라고 저는 봅니다.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우석 혼자 떠들어라. 이봉규 TV는 조용하면 이봉규 TV가 조용하고 조중동이 조용하고 지상파가 조용하면 나도 눈 감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묵계 아닌 묵계가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이봉규 TV가 난 껴줘서 깨버렸으면 좋겠다. 오늘 그 자리가 그런 의미 있는 저희가 기폭제가 되길 난 기대합니다. 저희가 모신 것도 이제 우리 뭐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조회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폭발성이 있어서
이제 취재 본능이 발동돼서 난리가 났을 텐데 메이저 언론이 이거 왜 조용한가? 이게 일단 의아하고 그다음에 청와대와 이 정권에서 왜 리액션이 없는가? 두 이거 가지. 엄청난 일인데 이게 조용하게 그냥 저는 왜 이렇다고 봅니까? 그게 더 어색합니다. 사실 나는 2월 16일 날 그 방송을 터뜨렸을 때 난리가 날 줄 알았죠. 터뜨려놨을 때 대한민국 기자들이 다 나한테 전화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윤월 스님이 계시다는 절이 어디냐 해서 절이 또 한번 난리가 날 줄 알았어요. 네. 저도 명색이 신문기자로 30년 넘게 일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신문기자로 헛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고 전화 몇 군데 온지 아세요? 몇 군데 한번 물어보세요. 몇 군데 갔어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와. 그러면 최소한 제 후배들은 전화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신 은퇴한 후배들은 나한테 전화했어요. 형님 지금 바쁘죠? 정신없죠? 야 나 지금 한가해.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문재인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뒤에서 칼을 갈고 있다고 보지만 적정한 시점에 대해서 이 문제에서 언급을 할 줄 알았습니다. 최소한 청와대 논평은 나올 줄 알았어요. 완전히 입에 자크를 닫았어요. 그 왜 그럴까? 이거를 오히려 그러니까 아니라고 뭐 하고 의혹 제기를 하고 난리치면은 이게 더 부풀려지고 불리할까봐 그냥 입 닫고 줘요. 저는 그 전략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중동과 종편 지상파 같은 주류 언론이 침묵하면 나도 이 문제를 넘어갈래. 왜냐하면 나도 지금 레임덕이고 임기만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조석 하나 죽여서 뭐 하겠어 라고. 그리고 지금이 또 4월 재보선도 있으니까 더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문재인은 그건 착각이라는 걸 나는 이봉규 TV에서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출생이 어디냐 아니냐. 이거 뭐 이봉규 아버지가 출생이 어디냐 이건 안 중요해요.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 국군 통수권자의 어머니가 지금 현재 북한에 살아 계시고. 그럼요. 그런데 그 전에 대통령 나올 때 한 말이 출생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만약에 했다면 이거는 엄청난 지금 여적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아까 언론이 왜 침묵하느냐, 네. 청와대가 왜 침묵하냐고 했지만 정말 의아한 건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국민의 짐, 걔네들은 뭐 하는 놈들입니까? 아, 국민의힘, 그 짐, 걔들은 짐이 뭐 하는 놈들입니까? 조우석이 밥상을 차려줬으면 숟가락도 못 얹습니까? 걔들은 나는 바보라고 보고 해체돼야 마땅할 정당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만큼 국민들이 의혹으로 커진 건 없습니다. 또 하나 이 문제가 제가 바쁨마다 얘기하지만 TV 드라마, 막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지난 4년 문재인이가 했던 통치 행위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뭐에 약점이 잡혔냐 아니면 포섭당했냐 왜 이런 짓을 원전이 그랬고 북한의 원전 포함해서 2년 반 전에 이상한 거야.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하는 남북 군사 협의라고 하는 것도 대한민국 안보를 해체시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죠? 이상한 거예요. 문재인이가 탈원전 포함해서 지난간 했던 통치 과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자해한 행위였다고 비판적인 사람들은 봅니다. 물론 반대편은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은 일부 극소수 대깨문들이 박수를 보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의아한 심정, 의혹을 품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재인의 출생 의혹과 두 개를 갖다 놓고 병치시켜 놓고 합리적으로 추적해 봐라. 그러면 이해가 돼. 앞뒤가 보이지 않느냐. 그거는 이해가 되네. 그렇다면 문재인도 자기 마음대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펼칠 수가 없는 거지. 아까 그 이렇게. 증언 윤원 스님의 증언이 맞고 문재인의 어머니가 스틸 북한에 살아 계시고 아버지의 출생이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군 방첩대에 의해서 체포 명령이 떨어질 정도로 거기서 중요한 일을 북한에서 공산당 치하에서 했고 그렇다고 어머님이 살아 계신데 북한에 인질로 잡혀 있다면 북한에서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게 맥락이 같은데. 여기서 제안 하나. 이게 이거 큰 문제인데. 이봉규 대표하고 저랑 엄청난 거네 이게. 입이 잘 맞네요. 엄청난 배짱이 잘 맞으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가끔 내가 여기 올게요. 그러십시오. 오케이. 계속 터뜨려 주시면.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류 언론, 청와대 얘들이 왜 입 닫고 있느냐. 그다음에 국민의힘 얘네들 뭐 하는 놈들이냐고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있고 인력이 있고 예산이 있는 애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대한민국의 비극인데 또 하나 움직이지 않았던 저는 괘씸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저는 전 검찰총장 윤석열이라고 봅니다. 아, 왜 수사 안 하냐? 고발을 했어요? 고발해야 수사하는 자, 거지. 고발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했어야지. 제가 저 언론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직접 고발장까지 고발장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해? 인지수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 인지수사. 왜 안 됩니까? 그리고 오죽했으면 윤석열에 대해서 이거 문제를 네가 인지해서 수사에 착수하라고 그래가지고 전광훈 목사 같은 분을 포함해서 국민특검단을 만들었습니다. 국민특검단에서 발표했지. 빵빵한 변호사 그룹 포함해서 판사 검사 출신들을 모아놓고 나서 이 문제야말로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문제니까 검찰이 안 한다면 우리라도 하겠다라고 지금 덤비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선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써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런 얘기. 지금 제가 볼 때 어제 사표를 던졌나요? 네. 사표를 던지기 전에 액션을 더 취했어야지. 문재인 앞에 칼을 들이대고 난 다음에 이왕 몸값을 불리겠고 몸값 불리려고 하는 잔재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명을 수임받은 검사라면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언론, 청와대, 야당, 검찰 전체가 직무유기해서 이 나라의 지금 국민적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보다 더 나쁜 친구들이라고 나는 봅니다. 저는 그거에는 동조하는 게 이제 언론이 침묵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이런데 침묵하는 거 이런 게 다 자기들의 목적이 있어서 암묵적인 카르텔 형성이 돼서 그런데 검찰은 직접적인 큰 이슈가 아직 안 됐고 검찰 입장에서 물론 이제 이렇게 여러 조회수가 많지만 고발장이 아직 안 들어왔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그거까지는 제가 뭐 이해가 그건 또 제 편을 듣는 게 더 나중에 몸에 좋습니다. 아니, 윤석열을 한물 갔어요. 아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야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이 이게 묻히면 안 되는데 이걸 윤월 스님이 뒤늦게나마 용기를 가지고 폭로하신 건 좋은데 왜 그러면은 지금까지 가만히 계셨었나? 윤월 스님 무서워서? 윤월 스님이 사실 90 다 되신 분인데 그리고 세속을 등진 분인데 이분까지도 문재인이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이 노무현 시절에 수석에 등장했을 때 당신은 이걸 다 이미 캐치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내가 잡았던 친구의 아들이네 하고 이미 인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나 이분이 뭐 무기력한 이미 은퇴하신 스님이고 그러신 분한테 거기까지 기대하는 건 어렵습니다. 다만도 아니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다만 이야기가 여기까지 흘러와서 윤월 스님이 입 열어준 것만 해도 저는 근데 지금은 왜 입을 열었답니까? 한 이유는 질문이 좋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도영 선생이라고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 이분이 2019년도 10월 달에 김문수 TV에 나가서 이 문제를 터뜨려 버렸어요. 사실은 이도영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잘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보를 일정하게 공유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볼 땐 대한민국을 위해서 털고 간다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연세도 이제 뭐 그래서 터뜨려서 저는 기회든 찬스다. 혼자 가는 사람은 외로우니까 이도영 선생을 도와드리고 내가 아는 정보는 별도 지금 나도 터뜨렸던 겁니다.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그러자 저한테도 팬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팬이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당신 같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증언하겠다는 옛날 학도병이 있는데 연결을 시켜드릴까요? 제가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좀 만나자고 그래야지. 당연히 만나자고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서. 근데 그때 19년도 10월 달에 정식으로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쥐고 있었던 거죠. 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언론인의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했다는 계속 1년 4개월, 5개월 동안 크로스 체크 청와대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야, 니네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 취재를 할 테니까 니네들이 답을 해라. 해명의 기회를 주겠다. 왜 안 할래? 아무도 갔다 왔다 말이 없습니다. 1년 반이 다 돼가지고 지금 까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 놈들이 뭐라고 하면 전문용어로 쓸까요? 싸가지없는 놈들입니다. 왜냐면 1년 반 전에 우리가 대답해달라 할 땐 아무 말 안 하다가
자, 이게 간단히 오늘 하루에 끝날 얘기가 아니라서요, 여러분들. 네, 네.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우리 조우석 평론가 모셔서 후속 또 그다음에 다른 얘기도 좀 나눠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얘기한 거는, 저희가 이걸 다루는 거는 윤월 스님의 그 폭로가, 그걸 이제 우리 조우석 평론가께서 취재를 깊숙하게 하셔서, 이거는 뭐 하루 이틀 취재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1년 4개월 5개월 전서부터.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폭로를 하셨는데, 이게 간단한 사실관계 체크가 아니라 국가의 엄청난 중요한 일인데, 왜 메이저 언론은 가만히 있고 청와대에서 반박 성명이라든가 반박 고소라든가 이게 왜 없느냐. 그런데 우리가 국가 통수권자가 이런 불안한 출생과 지금 어머니가 인질로 잡혀, 이 사실이라면 네. 이런 상황을, 이게 불안한 가운데서 이게 진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국민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세금은 여전히 내야 되느냐, 네. 여러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밝혀질 때까지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저희도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조우석 평론가로 다음에 요거 또 후속 취재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깊숙하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마지막으로 또. 나한테 마무리 발언을 네, 마무리 기회를 발언 한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법정에서도 최우진설 할 게 기회를 주는데 무슨 최우진설이야. 왜 이럽니까? 예, 자, 말씀하세요. 예. 저는 네.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윤월 스님하고 인터뷰 포함해서 김인호 선생 인터뷰 같은 건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렇지.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추적하는 자세로 나오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봉규 TV에서도 제 걸 편집해가지고 의견 붙여가지고 마음대로 내보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 다 이렇게 저작권 없다고 이렇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네. 다 많이 이건 국민의 이름으로 궁금한 거니까 이건 또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청와대 이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예. 그리고 메이저 언론들 취재 부탁드리. 거기 인력들이 기자들이 많잖아요.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 자, 불러주셔서 다음 주에 또 고맙습니다. 뵙죠. 아이고 후속 불러주십시오. 취재.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